안녕하세요. 노트북의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싱크패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7세대 X1 카본입니다. 이 카본이라고 하면은 이제 섬유인데 이렇게 산업 전반이나 뭐 자동차 요즘 외장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자전거 부품에 또 많이 쓰이게 되고 등산용품이라든지 휘지 않고 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카본이 많이 쓰이는데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그 결과물은 CFRP라고 부릅니다. 카본 파이버 인포스드 폴리머라는 건데 이 카본 파이버는 이제 탄소 섬유고요. 레인포스트 강화시켰는데 폴리머, 그러니까 플라스틱 형태로, 그러니까 에폭시라든지 레진을 사용한 플라스틱 형태로 강화시킨 그런 그 카본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CFRP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본은 섬유예요. 섬유로 100%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천입니다. 천이기 때문에 형태로 이렇게 강성을 버티질 못합니다. 레인포스트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레인포스트를 시키냐면 이 보통 그 탄소하고 질소를 그 산화물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카본 필라멘트가 생겨요. 그럼 그거를 이제 불활성 기체,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무산소 시설에서 또 7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면 그 필라멘트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섬유를 이룹니다. 그 섬유의 두께가 10 마이크로미터 밖에 안 돼요. 그 머리카락보다 굉장히 작은 거죠. 이게 굉장히 질기고 이게 측면에서는 잘 끊어지는데 이렇게 당기면 잘 안 끊어집니다. 이제 그 섬유를 가지고 에폭시와 같은 레진으로 붙입니다. 그거를 초고압으로 또 초고온으로 경화를 시켜요. 그럼 이제 단단하게 이런 어떤 그 소재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뭐 슈퍼카에 들어가는 거나 우주선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탄소와 질소 산화물이 흔하잖아요. 흔하기 때문에 이게 소재 자체는 비싸지 않은데 요걸 필라멘트로 만들고 요걸 또 섬유로 만들고 요걸 에폭시화해서 CFRP로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공정이 이 카본 업계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더럽다 그래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 시설 자체도 좀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카본이 일단 들어가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집니다. 강도만 강철의 10배가 아니라 가격도 거의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본이라는 게 이게 거의 수공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작업자의 경험이나 노하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본 자체 섬유 성질은 굉장히 강하고 질긴데 이걸 어떻게 리인포스 시키느냐가 품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카본인데 쉽게 깨지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리인포스 과정에서 그만한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이 카본은 이렇게 당기는 힘에는 크게 잘 저항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측면에서 직각으로 받는 힘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얽기설키해서 짜야 돼요. 이렇게 짜야지만 여러 방향에서 오는 그런 힘들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조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이제 무늬가 좀 작거나 크거나 이 카본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필라멘트 단위가 예를 들어서 1K다, 3K다, 12K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요 1K하고 3K, 12K의 차이는 이 무늬의 크기 차이입니다. 12K는 더 크고 1K는 작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K가 더 뭐 상품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충격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1K, 3K, 12K 그 필라멘트의 그 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거는 CFRP 방식으로 이렇게 격자 무늬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게 그 4층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겹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안에다가 마그네슘 롤 케이지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로대 같이 이렇게 쭉 세우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안쪽에다가 보강을 했다. 그러니까 이 카본 자체도 강하고 그 안에 마그네슘 롤 케이지로 강성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요거는 가볍고 강하다. 그리고 비싸다. 소재가 요걸 강조하는 겁니다. 수소 자동차에 들어간 수소 탱크가 그 3개 들어갔잖아요. 그 탱크 가격만 1,1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트북에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노트북을 되게 단단하게 하면서도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업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7세대로 거듭나 있어요. 그러니까 7세대까지 왔으니 굉장히 요 상판 만드는 그 노하우도 싱크패드에서 지금 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메인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 네. 이렇게 원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요 절연 테이블 좀 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쪽으로 이제 확장 포트. 인터페이스가 들어갑니다. HDMI 1.4. 그 다음에 USB 3.1 타입 A.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도킹 들어가는 단자예요. 그래서 싱크패드에는
도킹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싱크패드, 썬더볼트 3도 포트 리플리케이터 이런 걸 쓰는데 그걸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USB Type-C인데 썬더볼트 3.0입니다. 이 썬더볼트 3.0은 뭐 USB Type-C하고 다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면 이제 전송 속도가 40GBps로 4배 이론상 빠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충전까지 하는 USB Type-C. 그러니까 USB Type-C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썬더볼트 3.0 규격이라서 그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3.5파이 오디오 단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서브보드 타입으로 해서 USB 3.1 타입 A 단자 하나와 전원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측면에 있네요. 여기 컨버터블용 모델에 나뉘고 X1에 보면은 또 요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델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메인보드 보시면 여기 프로세서는 여기 들어갑니다. 인텔의 8세대 8565U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i7이죠. 1.8GHz의 규정 베이스 클럭이고요. 터보 부스트 4.6GHz로 동작을 합니다. TDP 15W이고요. 네. 이 저전력 프로세서는 이제 인터페이스 I/O를 여기 요게 이제 인터페이스 I/O예요. 그래서 요게 통합이 돼 있어. 사우스 브릿지가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이 여기 통합이 돼 있죠. 그래서 UHD 620 칩셋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인텔 8세대 저전력 프로세서 i7 8565U 프로세서는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네. TDP 15W 저전력 코어가 원래 듀얼이었는데 코드로 이제 코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메인 PC로 활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졌죠. 네. 메모리는 16GB 들어갑니다. 확장이 안 됩니다. 메모리 확장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M.2 슬롯으로 NVMe 방식의 SSD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윈스턴 디지털사의 NVMe 방식의 512GB가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NVMe하고 M.SATA 방식을 구분하는 방식이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죠. 하나, 요게 이제 NVMe, 두 개면은 M.SATA 3. 자, 그래서 M.SATA 3가 아닌 NVMe에서도 여기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로 이제 하프 방식인데, 이 풀스피드용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LTE-A 모듈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LTE 모듈을 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걸 대신 빼고 여기다가 요거는 2280 SSD잖아요. 2240을 끼우셔도 돼요. 네, 그러면 듀얼로 인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선대는 여기 있습니다. 무선대는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필름으로 싹 감싸져 있어요. 필름으로 감싸져 있어서 키보드 위로 물이 쏟아졌을 때 침투하지 않도록 뉴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안쪽도 보시면은 요 립에 돼 있는 여기도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필름으로 또 한번 감쌌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수로가 없죠. 배수로가 있으면 좋은데 두께상 요게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두께가 14.95거든요. 15mm가 약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수로를 이렇게 후면에다 만들어 놓고 물이 쏟아지면은 밑으로 쭉쭉 빠지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물리적인 배수로를 만들어 놓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도킹 베이스가 들어가는 폼이고 배수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물이 쏟아지면 그냥 그 안쪽으로 침투하는 시간을 버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물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빨리 한 판 빼서 배터리를 빼내고 이러면서 데이터를 찍히면 배터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배터리는 4셀 구조입니다. 4셀 구조 15.4 4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보통 4셀이면은 2P2S 그러니까 두 개를 병렬로 해서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하는데 요거는 그냥 셀 4개를 직렬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15.4V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8V 공칭전압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 4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용량은 51Wh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무게가 1.08kg이거든요. 1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로는 상당히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비즈니스 노트북이고 밀 SD 810G 가혹 테스트를 14개를 통과를 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CFRP 플러스 그 마그네슘 합금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단단하게 내구성을 확보한 모델인데 그 무게를 감안하면은 배터리 용량도 괜찮습니다. 누차 설명하지만 배터리는 히토류 들어가요. 리튬도 히토류고 여기 들어가는 코발트도 히토류입니다. 이 양극재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서
이 배터리는 좀 많이 아껴요, 제조사들이. 그런데 이제 51W 와우 정도면 괜찮은 용량입니다. 네. 가격이 비싼 모델이니까 당연히 좀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14시간 연속 사용 가능하고요. 80분 동안 80% 충전, 급속 충전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급속 충전 속도가 뭐 보통 60분, 뭐 40분 이렇게 빠른 모델도 있는데 이거 좀 느리죠? 이유가 이제 어댑터의 정류 용량이 좀 작아요. 이 휴대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45W의 어댑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까지는 빠르게 충전이 된다고 해도 80분 걸리는 거죠. 45W라고 그래가지고 45W가 전혀 손실 없이 꾸역꾸역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80분에 80%는 충전하는 급속 충전 기능을 지원한다. 어댑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작아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말이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쿨링팬이 굉장히 가벼운데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가볍게 들립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보통 비즈니스 노트북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모델들은 듀얼로 쿨링팬을 설치를 하는데 요거는 단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트 파이프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 저전력 프로세서에 들어가 있는 히트 파이프로는 가장 두꺼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작동 원리 잘 아시죠? 여기 액체 냉매가 들어가 있어서 온도가 오르면 이게 기체로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빠르게 옮기게 되면 이 쿨링팬이 왕 돌면서 밖으로 이 RH 핀이 이 열을 머금어서 빨리 내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싱크패드의 이 팬의 날개 형상이 부엉이 깃털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요. 부엉이 깃털이 날 때 소리가 거의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돌아갈 때 소리가 많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촘촘하게 되어 있으면 바람을 더 많이 일으키죠. 굉장히 얇은데 이게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입니다. 그러니까 리퀴드 크리스탈 하면은 액정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그걸 또 에폭시 같은 플라스틱 같은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경화시켜가지고 이 카본 그 CFRP처럼 그렇게 해서 만든 소재예요. 강철 대비 5배 정도 인장 강도 강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가볍고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얇게 설계를 하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지금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스피커가 4개입니다. 이렇게 위에 2개 들어가고 아래 2개 들어가는데 이 2개는 서브 우퍼 스피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향식 우퍼 2개와 이 상향식 스피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울림이 좋고요. 실제로 들어보면은 요 14인치 1kg 내외의 노트북 가운데서는 굉장히 우렁찬 소리를 들립니다. 이 싱크패드가 비즈니스 노트북이어서 이 사운드 성능에 그동안 신경을 안 썼거든요. 예전에 IBM 시절에는 모노 스피커도 넣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테레오 스피커를 넘어서 4개로 구성을 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멀티미디어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합판을 보시면은 합판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소재를 보시면 마그네슘 합금인데 굉장히 단단하게 잘 성형이 압축 성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강하게 하려면 이제 이 고온에서 압축해가지고 강성을 높이는데 되게 짱짱합니다. 본체 안쪽도 보시면은 마그네슘으로 아주 되게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CFRP로 형태를 짜고 그 안쪽에 마그네슘으로 이제 롤케이지로 덧댔어요. 그러니까 이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보통 요 정도 두께면은 이게 잘 휘어져야 되는데 안 휘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손가락에 힘주는 거 보이죠? 그런데도 요 정도 이렇게 뒤틀리는 거 보면 굉장히 강성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판하고 이 본체 부분은 이 CFRP,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 린포스드 폴리머 그걸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다가 마그네슘 롤케이지로 강성을 확보한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는 뭐 나무랄 데가 없네요.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요, 디스플레이를 한번 열어볼까요? 힌지가 상당히 부드럽게 열리고요. 180도 이렇게 개방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그 셔터예요. 요게 웹캠을 가려주는 셔터입니다. PC 제어권 뺏기면 이 웹캠으로부터 내부 사항들을 다 도찰당할 수 있죠. 그걸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굉장히 이제 측면 베젤이 얇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 베젤을 보면 거의 뭐 5mm, 한 6mm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슈퍼 슬림 베젤, 네로 베젤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상단 베젤도 굉장히 얇습니다. 상단 베젤도 한 10m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단도 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살아나죠. 예. 이렇게 고급 모델들은 슈퍼 슬림 베젤이 필수입니다. UHD를 지원을 합니다. UHD를 지원할 경우에 500니트, 휘도가 500니트로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색재 연력이 NTSC 90%입니다. 색재 연력을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NTSC 방식이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어도비 RGB가 있어요. 요거가 이제 등급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 sRBG라고 있는데 요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MS하고 NCP가 만들어낸 규격인데 sRBG 기준으로 색재 연력이 100%면은 NTSC 방식으로는 73%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색역이 훨씬 넓습니다. 보다 다양한 색을 정밀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래픽 작업으로 사용하시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휘도가 500니트면은 굉장히 밝은 거예요. 요게 보통 노트북 PC의 14인치 모니터에 들어가는 평균이 한 250니트 정도 되거든요. 밝은 제품이 한 300니트 정도 되는데 거의 2배 가까운 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UHD 요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모델하고 QHD가 들어간 그 디스플레이를 좀 다운그레이드한 모델하고 가격 차이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이 모델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모델 사세요. 그러니까 해상도만 높은 게 아니라 색재 연력도 높고 휘도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QHD 모델 사지 마시고 이 모델 사시는 게 더 돈 버시는 비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싱크패드가 이렇게 치클레이트 키보드, 아이솔레이트 키보드로 바뀐 지 오래됐죠. 네. 키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 그 7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키스트로크 감도 깊고 배열도 좋고 했는데 이렇게 바뀐 이후로는 뭐 특색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뭐 키감은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싱크패드에 들어가는 치클레이트 키감이 정교하다 보니까 그 밑에 아이디어 패드라든지 요가 시리즈에 들어가는 키보드도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요 트랙 포인터 여전하고요. 요거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싱크패드 사용자들 데모 일으킵니다. 아마 불매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요거 절대 빼면 안 되죠. 요게 압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굉장히 편해요. 익숙하면 터치패드에 손이 거의 안 가는데, 그렇다고 요즘 뭐 터치패드 없으면 안 되니까 터치패드에 익숙하신 분들, 그러니까 싱크패드를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터치패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요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듀얼 포인팅 디바이스 들어가 있고요. 지문 인식 센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걸 싱크 셔터라고 그러거든요. 싱크 셔터로 웹캠 침투하는 거 이게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TPM 2.0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죠. 그걸 통해서 윈도우 프로에서 강력한 보안 성능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이 4개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4방향으로 방향이 상관없이 360도에서 화상회의 하거나 아니면 뭐 그 화상 채팅할 때 음성을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노트북의 강자답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그리고 또 최신 설계 패턴으로 해서 신뢰도 있게, 그리고 두께와 무게에 비해서 내구성도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싱크패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X1 하나씩은 꼭 가지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1세대, 3세대, 6세대 사용자였는데 이렇게 7세대를 보니까 요것도 또 개인용으로 또 쓰고 싶네요. 잘 만드는 노트북이에요. 가격은 비쌉니다. 260만 원 내외인데 이 정도 되는 제품들은 그만한 지불의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느끼시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더 멘트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싱크패드 X1 카본 7세대 모델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